아빠까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 오늘은요 17강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네요. 수동태는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배우셔야 하는 이유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사실 수동태 문장으로 굳이 막 바꿔서 하는 게 별로 없죠. 네, 능동 문장을 좀 좋아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수동태, 수동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안 배우실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떻게 그러니까 수동태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가 뭐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이는지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능동문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라는 거는 뭐 사야, 안다, 디야, 까미, 뭐래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 당신, 뭐 저, 뭐 여러분 또는 뭐 우리, 그들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인칭 대명사였는데요. 인칭 대명사가 아니면서 주어가 3인칭 경우를 먼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능동문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면서 3인칭인 경우를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금 제목이 좀 이해가 확실히 빠르게 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능동문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니까 사야, 까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스피탈, 뭐 루마사킷인 거죠. 네, 하스피탈 또는 루마사킷이라고 하는데 병원이 뭐 주어가 된다거나 뭐 까리아완, 직원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칭 대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낙인 난데 사람 이름 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3인칭인 경우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1인칭이나 2인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인칭은 나, 그리고 2인칭은 너, 또는 뭐 우리 이런 단어죠. 그래서 나, 너, 우리 이런 게 아닌 경우를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아니면서 사야, 안다 뭐 이런 단어가 아니면서 3인칭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네. 보시면 주어 원래 능동문은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인도네시아어의 능동문의 전형적인 순서죠.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꿔요? 수동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수동태로 바꾸고 싶으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책을 읽는다. 그거는 능동문이에요. 근데 책은 나에 의해서 읽혀진다. 그러면 그거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요. 얘가 이제 목적어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어는 어디에 있어요? 그쵸? 맨 끝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어는 맨 끝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어떻게 바뀌느냐? 접두사를 뭐 예를 들면 접두사가 우리가 뭐 접두사 또는 버르 접두사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버르 접두사나 또는 뭐 접두사를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근에다가 그죠? 뒤에 만약에 전미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미사는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어근이 오는 게 아니라 동사에서 접두사만 빼는 거예요. 그렇죠? 먹간도 있을 수 있고 뭐이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뒤로 바꾸는 그죠? 접두사가 뒤로 바뀌는 거잖아요. 수동태 문장에서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뒤 접두사를 붙이기 위해서 원래 있던 접두사만 빼는 거예요. 전미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먹간은 뭘로 바뀌겠어요? 뒤간으로 바뀌겠죠. 또는 버릇가 있었다면 버릇만 빼면 되겠죠. 뭐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만 빼고 이 맨 끝에 있는 이는 그대로 놔두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올레라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올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올레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네, 굳이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어에서 말하는 말인 거죠. 구어라는 거는. 구어에서는 올레를 굳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괄호 안에다가 올레를 집어넣습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목적어가 맨 앞으로 오고 주어가 맨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는 앞에 있는 접두사만 빼고 뭘 붙인다? D를 붙인다. D 접두사가 원래 있던 접두사 자리를 뺏는 거죠. 그래서 D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저희 예문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노무르 사또요. 폴리시 먼반뚜 마시아라깥 운뚝 먼자가 그 아마난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폴리시 하면 경찰이죠. 먼반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고요. 마시아라깥 하면 사회고요. 운뚝 뭐뭐 하기 위해서, 먼자가 지키기 위해서 그 아마난 안전, 치안이라는 단어 명사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돕습니다. 사회를, 그렇죠?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뜻의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지금 뭘로 바꿀 거예요? 저희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사회를 돕는다. 그러니까 사회를, 을을 붙은 게 보통 목적어예요. 우리말에서 을을 붙은 게, 그렇죠? 그러면 사회라는 마시아라까시 맨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어라는 거는 은는 이가, 우리말로 했을 때 조사 은는 이가가 보통 붙으면 저희는 다 주어라고 하죠. 어떤 문장의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예요. 그래서 사회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를 바꿔야겠네요. 먼반뚜가 어떻게 바뀔까요? 뭐 접두사가 있네요. 그럼 뭐 접두사를 빼고 뺀 나머지 동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반뚜죠. 근데 반뚜 앞에다 뭘 붙여요? D라는 아이를 꼭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디반뚜가 되는 거예요. 디반뚜. 그 다음에 원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원래 문장의 주어가 목적어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폴리시 경찰. 그렇죠? 그래서 사회는 경찰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운뚝 먼저가 그 아마난 하면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운뚝 이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치사를 포함한 명사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사구라 그랬죠. 그래서 부사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수동태로 만드실 때도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그냥 원래 걔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시아라까 니반뚜 올레 폴리시 운뚝 문자가 그 아마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버로 두어 볼게요. 까리아완 이도 그 직원은 수다 이미 벌써 멍으째 확인했습니다. 라뽀랐냐 하면 보고서죠. 그 보고서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이 문장이 까리아완 이도 수다 멍으째 라뽀랐냐에서의 주어는 뭐예요? 까리아완 이도죠. 그 직원 은이 붙었죠. 네, 조사 은는 이가가 붙으면 보통 주어라고 말씀드렸고요. 멍으째 확인했다. 무엇을 라뽀랐냐 그 보고서를, 그쵸? 르이 붙었어요. 을르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라뽀랐냐 그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수동태로 바꿀 거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잖아요. 그래서 라뽀랐냐가 앞으로 오시면 돼요. 그죠? 그 보고서는 수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니잭 하면 뭐예요? 멍으잭이 멍으가 빠지고, 그쵸? 잭이 어근이기 때문에 잭이라는 어근에다가 디 접두사만 붙인 거죠. 그래서 디잭이 되고요. 원래 까리아완 이또 그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다른 점은 2번에는 지금 뭐가 첨가가 됐어요. 그렇죠. 수다라는 아이가 시제를 나타내주는 수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어요. 수다의 위치는요. 원래 자기 자리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만 바뀐다. 위치는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만 바뀐다. 그리고 동사는 뭐나 또는 버릇, 접두사가 있다면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에다가 D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다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원래 자기 위치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볼게요. 뽀루산 아싱 이또 띠닥 먼주알 프로둑다리 꼬레야라는 문장이 있네요. 뽀루산 하면 회사죠. 아싱은 외국의 낯선 이런 뜻이어서 뽀루산 아싱 그러면 외국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외국 회사는 띠닥 먼주알 팔지 않는다. 이번에는 부정어가 쓰였네요. 그렇죠? 프로둑다리 꼬레야. 한국 제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능동문이에요. 근데 이 능동문을 뭘로 바꿀 거예요? 지금 우리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먼저 목적어를 찾아서 주어 자리에 놔야겠죠? 목적어가 뭐예요? 그렇죠. 프로둑다리 꼬레야. 그죠? 한국 제품을 판다. 을이 붙었어요. 그죠? 한국 제품을 판다. 근데 띠닥이 붙었으니까 팔지 않는다가 되는데요. 프로둑다리 꼬레야가 주어 자리로 오겠죠. 자, 띠닥, 수다, 뭐 이런 아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자기 위치 지키면 돼요. 띠닥 쓰시고 자, 먼주알이 바뀌는 거죠. 먼주알의 어근은 주알이에요. 그죠?
그러면 mon이 빠지면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요? D, 그쵸? 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주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버루산 아싱 이뚜, 그죠? 능동문에서의 주어가 맨 뒤로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은 그 외국 회사에 의해서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네, 팔다에서 팔리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número 음바 4번 볼게요. 핀피난 깐토르 아깐 머느무이 나무다리 꼬레야. 그죠? 핀피난 깐토르 아깐 머느무이 나무다리 꼬레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핀피난 하면 뭐 지도자 이런 뜻이어서요. 그냥 매니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깐토르 사무실 매니저가 되겠죠. 아깐 뭐뭐 할 것이다. 머느무이 뜨무가 어근이고요. 만나다 라는 뜻이죠. 나무다리 꼬레야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뭐가 붙어요? 을이 붙어요. 그러면 이 을이 붙었으니까 얘가 뭐다 이 문장에서? 그렇죠.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다리 꼬레야 한국에서 온 손님이 아깐 그대로 자기 자리 지키면 됩니다. 뒷뜨무이에서 뜨무가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뒤에 있는 접미사는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그죠? 그래서 접한사에서도 맨 앞에 있는 접두사만 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접두사만 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MEN이 없어지고 뜨무가 어근이니까. 그죠? 뜨무에다가 뜨무이에다가 그쵸? D 접두사만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뒷뜨무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손님은 아까 뭐뭐 할 것이다. 만나질 것이다. 네, 그죠? 만남을 당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자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핀피난 깐토르 하면 사무실 매니저에 의해서 만나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4가지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이거는 오히려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뀌는 것보다는 좀 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영어의 수동태 만드는 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목적어와 주어가 자리가 바뀌고 동사의 접두사를 빼고 D라는 접두사가 자기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죠? 접두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할게요. 능동문의 주어가 이번에는 뭐인 경우죠? 인칭 대명사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야, 안다, 뭐랄까, 까미 뭐 이런 단어들이 인칭 대명사니까요. 이런 단어들이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주어와 동사, 뭐 그냥 목적어,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 어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고로 시제 부사나 부정부사, 조동사 같은 아이가 있는 경우를 그죠? 가로로 그래서 넣어놨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경우라서 가로로 넣어놨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요.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와요. 이건 똑같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죠? 네, 앞에랑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주어의 자리가 보세요. 동사의 자리와 주어의 자리를 보세요. 주어, 동사. 그쵸?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서는요. 동사의 위치가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수동태로 바뀐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다음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좀 생소한 형태의 수동태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제, 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 위치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고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넘어로 사두요. 사야 머눌리스 부쿠 이또 끄마린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야 뭐예요? 인칭 대명사죠. 1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사야 저는 머눌리스 쓰다 부쿠 이또 그 책을 썼습니다. 끄마린 어제. 저는 그 책을 어제 썼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사야가 주어니까요. 그죠? 부쿠 이또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 책을. 그죠? 그래서 그 책이라는 부쿠 이또가 일단은 맨 앞으로 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주어가 그 다음에 위치를 하고요. 보시면 바뀐 문장 보시면 머눌리스의 어근인 뚫리스가 사야 다음에 오죠. 그 아래 문장에서는요. 부쿠 이또 사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문장에서 여기서는 주어였지만 주어 역할을 했지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얘가 어떤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쵸? 목적어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어 있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동사의 위치가 되는 거죠. 동사의 위치가 요 사야 다음에 온다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쓴 그 책. 제가 쓴 그 책.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붙고 있도 하면 붙고 있도 그 책은 쓰여지는 거잖아요. 적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그러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또는 저는 원래는 동사가 뚫리스였으니까 그렇죠?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은 어순이 바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어순이 헷갈리시면은요. 동사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는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 동사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원래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오죠. 그 목적어 자리 다음에 동사가 온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거나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말이는 그대로 어제라는 부사니까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끼다 우리는 하루스 뭐뭐 해야 한다. 머느리마 받다. 그죠? 받아야 한다. 분구산 이또 그 소포를 배속 내일. 우리는 내일 그 소포를 꼭 받아야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예를요. 분구산 이또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분구산 이또 그 소포를이 주어 자리로 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분구산 이또가 일단 맨 앞에 왔어요. 그리고 조동사나 시제나 부정부사를 나타내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스가 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주어에 있던 아이가 목적어 자리로 옵니다. 끼따로. 그쵸? 여기 두 번째 물론 수동태로 바뀐 문장에서 끼따는 목적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뜨리마가 왔죠. 동사가 끼따 다음에 왔죠. 머느리마의 어근이 뜨리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뜨리마가 여기 왔어요. 배속 내일. 그죠? 그래서 그 소포는 우리에 의해서 내일 꼭 받아줘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어순을 보시면요. 끼따와 하루스가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위에서는 끼따 하루스인데 밑에서는 하루스 끼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원래 문장 능동문에서의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가 밑에 수동태 문장에서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산 이또 그 소포는 하루스 끼따 하루스가 아니라 그쵸? 하루스 끼따 뜨리마 그 다음에 뭘 써요? 동사를 쓴다는 거죠.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d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네, d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어근이나 또는 뒤에 전미사가 원래 있었다면 전미사 포함한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접두사는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nomor 3가요. mereka tidak menjual produk ini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mereka 그들은 tidak menjual 팔지 않는다. produk ini 이 제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이 붙었죠. 네, 그 다음에 produk ini 그 제품을 그쵸? 을이 붙었으니까 아하 produk ini가 목적어구나. 그러면 produk ini가 맨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머레카와 띠닥의 위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띠닥 머레카가 되겠죠. 머레카 띠닥이 아니라 띠닥 머레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보시면 먼주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접두사가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접두사를 빼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주알이 되는 거예요. d를 붙이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형태로 바꾸는 수동태에서는요. d를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d가 없지만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된다는 거죠. 네, 위치를 보셔서 문장의 어순을 보시고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nomor 4 볼게요. saya tidak akan melupakan hal it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saya 뭐예요? 인칭 대명사죠. 네,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tidak akan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부정 어구와 지금 아깐이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함께 지금 쓰였어요. 띠닥 아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깐 띠닥이 될까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띠닥 아깐은 그대로 요거 통째로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통째로 그대로. 그래서 띠닥 아깐 그대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물루빠깐 할이 또 그 문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 일을. 그죠? 그 문제 또는 그 일.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 문장인데요. 그 일을
주어로 바꿔서 저희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할 이뚜가면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뛰다가 아까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을 하나로 한 묶음으로 봐서 사야와 띠닥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바꾸세요. 그러면 띠닥 아까는 사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야가 뒤로 왔고 그 다음에 동사의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접두사 뭐, 버르 이런 것들 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루빠깐이니까 여기서 뭐 접두사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루빠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빠가 어근인데요. 깐 접미사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빼시면 안 되고요. 접두사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물루빠깐에서 루빠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위치를 보시면 동사가 지금 맨 뒤에 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3번에서도 보시면 주알이 맨 뒤에 온 거, 동사가 맨 뒤로 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저희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혹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요, 꼭 숙지하셔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동태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 문장을 들었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동태를. 그쵸?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막 머리 깨지겠는데, 그쵸? 어려운데 예외가 또 있대요. 그쵸?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예외, 첫 번째 예외, 두 가지 예외 경우를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예외부터 한번 볼게요. 3인칭 단소인 디아 또는 이하가 나왔는데요. 디아를 줄여서 이하라고도 하죠. 그래서 디아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얘가 예외라고 그랬으니까 인칭 대명사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단수인 디아 또는 이하는요. 인칭 대명사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 수동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었죠. 걔를 따르지 않고요. 첫 번째 방법 있잖아요. 디, 접두사를 붙이는 거. 네, 그 형태를 따릅니다. 그래서요, 저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아가 지금 원래 능동문의 주어로 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거는 이제 원래 인도네시아어의 일반적인 어순이죠. 그래서 디아,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왔는데요.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그쵸? 디 쓰고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 이것도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원래. 원래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디아가 오면 지금 제가 여기 X 해놨죠. 원래 1번 형태로 바꾸는 거라면, 그쵸? 요 형태가 오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형태가 오는 게 맞는데, 요 형태로 바꾸지 않는다는 게 또 함정이고 예외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자, 그 밑에 있습니다. 방법이.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밑에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접두사를 뺀 나머지 동사 앞에다가 디 접두사를 집어넣는 것도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디아가 아니라 뭘로 바꾼다? 원래냐로 바꾸든지. 그죠? 아니면 원래를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원래를 생략을 하고 야로 바꾸는데요. 이 야는요. 축약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나 동사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앞에 디 그리고 뒤에 야로 바뀌는 거죠. 동사의 안에는 어근이 있겠죠. 자, 맨 앞에 디가 붙고 맨 뒤에 야가 붙는 거예요. 이런 형태, 요 두 가지 형태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맨 위에 있는 원래 그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면서 3인칭인 경우에 바꾸는 형태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디아를 쓰시면 안 되고요. 원래냐 또는 동사에다가 맨 뒤에 야를 붙이는 형태로는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요. 외워주십시오. 자, 쫀또 우리 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을 연습해 볼게요. 디아 스당 머는구 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디아가 뭐예요? 인칭 대명사이면서 3인칭이잖아요.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디아가 왔어요. 비상이에요. 삐뽀 비상이에요. 지금 수동태 바꾸는데 얘는 되게
그쵸. 원래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예외적인 규칙을, 그쵸. 예외적인 부분이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상기를 시키셔야 되겠죠. 자, 디아가 주어가 됐어요. 스당,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죠. 머는구,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럼 스당 머는구 하면 기다리는 중이다가 되겠죠. 안다, 당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럼 당신은 그에 의해서 기다려집니다. 라는 문장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수동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가 주어 자리로 옵니까? 그렇죠. 안다가 주어 자리로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다. 그 다음에 스당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머는구는요. 뭐 접두사가 지금 붙은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는구의 어근을 찾으면 되겠죠. 어근은 뚱구예요. 그러면 뚱구에다가 뭘 붙여요? 앞에 D를 붙여요.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뒷뚱구가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디아가 아니라 뭘 쓴다? 원래 야를 쓴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두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안다, 스당, 그 다음 뒷뚱구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동사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맨 뒤에 야가 붙었죠. 원래를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야를 동사에다 붙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생략을 해도 되는 단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원래를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미사처럼 동사 뒤에다가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뒷동군이야 하면 안다스당 뒷동군이야. 그러면 당신은 그에 의해서 기다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인칭 단수인 디아는 인칭 대명사,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 수동태로 바꾸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외를 보도록 할게요. 네, 마빡, 이부, 사우다라라는 단어들이 있죠. 마빡 하면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미스터의 뜻으로 2인칭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쵸? 미스터 또는 뭐 아저씨 또는 뭐뭐씨, 뭐뭐님 이런 식의 그쵸?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박, 이부, 사우다라가 그리고 다 그렇죠. 이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부도 어머니라는 뜻이지만 원래의 뜻은 여자를 가리킬 때 높여서 부르는 말로 호칭으로 저희가 이부를 사용하잖아요. 미세스처럼. 그쵸? 그 다음에 사우다라 같은 경우는요. 형제, 친척, 뭐 형제, 친척, 친척, 형제? 뭐 친척, 형제? 뭐 이런 뜻의 단어지만 형제라는 뜻의 단어지만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뭐 형제님 우리도 그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뭐 자매님, 형제님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던데 형제님 이렇게 부르듯이 2인칭 호칭으로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빡, 이부, 사우다라 이 단어들은 몇 인칭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수동태로 바꾸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미 배웠지만 몇 인칭이냐에 따라서 수동태로 바꾸는 형태가 달랐었잖아요. 첫 번째 경우에는 어땠어요? 인칭 대명사가 아니면서 그쵸?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칭 대명사인 경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외적인 경우로 디아, 이하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볼게요. 1인칭이나 2인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따른대요. 그래서 능동문의 주어가 원래 인칭 대명사인 경우 있죠. 네, 그 경우를 따를 때는 1인칭이나 2인칭으로 사용된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말, 그쵸? 부르는 말이 아니라 3인칭으로 사용된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남자를 얘기를 한다거나, 그쵸? 네, 뭐 아버지, 당신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쵸? 2인칭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3인칭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능동문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닌 3인칭인 경우, 우리 첫 번째 봤던 경우 있었죠? D 접두사를 붙이면서 원래 쓰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 있죠. 네, 그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Bapak akan memakai pakaian tradisional pada acara it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Bapak 하면 아버지란 뜻도 되지만 미스터의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깐 입을 것입니다. 아깐 뭐마까 입을 것입니다. 빠까얀 옷이죠. 트라디셔널 전통 옷을 입을 것입니다. 바다 아짜라 이또 그 행사에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밥박이 만약에 2인칭으로 쓰였어요. 당신을
당신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면 어떤 걸 따르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여기 있는 요거 두 번째 방법이죠. 인칭 대명사인 경우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적어가 원래 능동문의 지금 목적어가 뭐예요? 빠까이안 트라디셔널이잖아요. 얘가 전통 옷을 입는 거니까 전통 옷이 주어가 돼요. 전통 옷은 아깐 마빡 빠까이 그죠? 예를 들면 제 앞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을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입으실 예정입니다. 아버지 오늘은요. 이번 행사에는요. 네, 전통 옷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전통 옷은 아버지에 의해서 입혀질 것이에요. 우리말로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까엔 트라디셔널 전통 옷은 아버지에 의해서 입혀질 거예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는 게 되는 거죠. 네, 호칭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요. 두 번째 보시면 빠까이안 트라디셔널 아깐 뒷빠까이 원래 바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바빡이 미스터 킴을 얘기하는지 미스터 리를 얘기하는지 어쨌든 나나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 3인칭 제3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빠까이안 트라디셔널 전통 옷은요. 아깐 뒷빠까이 입혀질 것입니다. 원래 바빡 하면 바빡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는요. 제가 지금 뭐 예시로 그냥 아버지라고 해석을 했지만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도 가능해요. 꼭 아버지가 아니라 미스터 킴이 제 눈앞에 있어요. 미스터 킴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미스터 킴에 해당되는 맞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서 미스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서. 그쵸? 그래서 빠까이안 트라디셔널 아깐 바빡 빠까이 내가 바빡인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나나 당신 둘 중에 하나로 쓰일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나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제3자의 바빡을 이야기할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D를 쓰고 D 접두사를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올레를 쓰고 요 올레는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요 문장을 이용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까지요.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수동태 조금 네 아직은 헷갈리실 거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라는 거 어순을 외우고 계시다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네, 수동태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능동문의 주어가 뭔지에 따라서 수동태를 바꾸는 방법도 좀 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어순을 외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예문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네, 이미 알고 계시죠? 인도사랑 웹사이트에 가시면 유인물 있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 수동태와 관련된 예문들 여기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풀어봤던 연습 문제들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예시들을 좀 많이 적어놨으니까요. 제 강의를 듣고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좀 더 공부를 해보세요.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또 이제 이해가 가시고 또 활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생각이 문득문득 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